정원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한옥집이에요. 정성껏 가꾼 정원이 화사한 얼굴로 환대해주는 집. 예쁜 정원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이네요. 이 산세, 이 자연에, 이 동네에 맞는 그런 집이 아주 정말 멋있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정말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역자 구조의 아담한 한옥. 가을 햇살 드리운 쪽마르며 맵시 있게 살풋 들린 추녀가 정말 운치 있네요. 이 집을 주말 세컨하우스로 사용한다는 건축주 부부를 만나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옥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집을 새로 지으신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신 건가요? 한 5년 전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여기 정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 여기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카페로 잘못 알고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박물관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절이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전부 다 지으신 그런 집인 거죠? 전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을 짓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4년간의 주말과 4년간 제 허리를 갈아 넣어서 정말 어렵게 지었습니다. 예쁜 정원을 갖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너튜브만 보고 용감하게 무식하게 한옥에 도전한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벽에 못질도 못하던 남편이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해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내 김경언입니다. 집을 이게 손수 짓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뭐 톱질하는 이런 것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겨우 이제 못질하는 정도고 피스 받는 것도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좀 박아주세요. 아직 아파트에 못 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액자를 아직 못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튜브에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도 작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할 수 있겠다. 뭐 도전해볼 만하다 하고 뭐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도전을 했죠. 어릴 때 모형배 만들기를 제법 잘했다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식 씨. 모형배와 한옥의 어마무시한 간극을 뛰어넘어 용감하게 첫삽을 뜨고 골조와 기와는 한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장 4년에 걸쳐 집을 완성했답니다. 왕초보가 단순한 농막도 아니고 어떻게 무려 한옥에 도전한 건가요? 저도 이제 사실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생각은 원래 좀 있었고 한옥은 좀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터가 경주에 보면 남산이라고 있어요. 남산의 경치 좋은 쪽에 이제 한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옥들이 너무 웅장하고 큰 한옥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접고 있었죠. 접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이 땅을 보고 이제 같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아마 또 선뜻 한옥에 대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서 아마 선뜻 또 한옥을 고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눈 떠보니 고수의 어쩌다 한옥? 샅샅이 탐구해 볼까요? 원목이 주는 따스한 분위기에 시원한 통창의 조화가 멋스럽네요. 전통 한옥의 중후한 품격도 한껏 살리고 거기에 감성적인 인테리어까지 넘치지 않게 덧입혔죠. 들어와서 보면 이제 한옥의 그 결정적인 장면 있잖아요. 이 기둥과 보와 석가래 이게 쫙 보이는데 이걸 오량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오량이라고 하는구나. 삼량 한옥에 비해 좀 더 웅장한 것이 특징이래요. 저도 사실은 삼량으로 좀 지으려고 생각도 했는데 제 나름 한껏 좀 멋을 욕심을 좀 부린 거고요. 벽도 그 전통 방식의
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벽체를 쌓을 때 고민을 좀 재료 관련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가 황토 마감을 하게 되면 단열에 좀 추위에 좀 약할 것 같아서 요즘 ALC 벽돌이라고 그게 이제 그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고 황토 벽돌하고 비슷하게 혼자 집 짓기에 또 그런 가공성도 뛰어나고 모든 공정을 전통으로 할 필요는 없었죠. 온갖 자료와 건축 박람회까지 다 뒤진 끝에 비용과 성능 모두 최적인 재료를 찾았답니다. 공정 하나하나마다 그런 너튜브 자료를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뭐 그런 사례들을 거의 뭐 한 100편 가까이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사소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전 세계, 전 우주에도 없는 저만의 방식으로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마다 이제 또 집사람이 늘 뭐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한 가지를 해도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죠. 집뿐만 아니라 가구며 선반 하나하나까지 전부 남편의 작품. 아, 여기가 화장실? 책장으로 공간 분리. 어우, 센스 있다. 이렇게 이제 집이 넓고 복잡하지 않아서 오히려 칸막이 벽 겸 이제 책도 꼽아놓고 뭐 소품도 올려놓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실내 인테리어를 꾸며 나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거실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화장실이 이제 바로 보이게 돼서 이제 화장실 이용하면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책장을 짰는데 저것을 토치로 굽고 샌딩하고 또 굽고 샌딩하고 그런 3번 정도 스테인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이제 색이 좀 자연 발색이 되고 저게 이제 전통 이제 그 동백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엉망입니다. 근데 어디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전부 짜맞춘 거 맞죠? 못을 안 쓰는 짜맞춤 기술은 꽤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는데 아유 목광방 차려도 되겠어요. 남편의 손길에 구석구석 아내의 감각을 얹혀 완성한 공간. 선생님 저 쌍들리가 어울리나요? 딱 봐도 취향 차이가 있었겠다. 소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네, 매우 잘 어울립니다. 한옥의 한지등도 좋지만 석가래 쌍들리에도 의외로 멋들어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인테리어 감각은 아내 경은 씨가 몇 수 위네요 뭐. 다 하시는 것도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조명 구입해 와서 다 하는 건 사실 큰 뭐 어려움은 없었고 사실 전기 배선 공사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전기 공사도 제가 직접 다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전이 되고 크게 화재가 날 뻔 2번이나 그렇게 화재가 날 뻔했어요. 싱크대 위에 나사못이 좀 길게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잘라내려고 각도가 잘 안 맞으면 잘 안 잘리고 그게 열을 받아서 붉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불똥이 튀었어. 천장에 불이 붙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한옥에 불 났는 거 보면 포크레인이 와서 지붕을 다 이렇게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가 작업했던 거, 그때는 뼈대 올리고 지붕 겨우 쌓았을 때니까 그것도 이제 몰랐던 거죠. 너무 초보가 쉽게 생각했던 거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는데 제일 집 지으면서 아찔했던 순간이고 지금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의욕보다는 안전, 조심 또 조심해야죠. 아찔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완성한 집. 거실과 주방을 둘러봤으니 이제 안방으로 가볼까요? 남편 취향과 아내의 감각이 골고루 담긴 정갈하고 매력적인 공간이네요. 저희가 서 있는 이 뒤편으로는 마치 이걸 열면 또 다른 안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옷장이고요. 아, 옷장. 예, 옷장인데
이 옷장문은 기성품이고요. 문을 만들려고 이 옷장문하고 창호를 직접 다 만들려고 이제 나무를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좀 용감하게 재료 구입까지는 했는데 도저히 제가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경지더라고요, 이게. 바닥이 저는 이 장판 바닥을 되게 추억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바닥인데 마루 쪽에서부터 집안 전체가 다 여기가 장판지 바닥으로 시공을 하셨나요? 네, 이거 시공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벽지 중에 비슷한 제가 이제 좀 이런 따뜻한 느낌의 색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풀을 먹여 보니까 이게 종이가 너무 얇아요. 네. 너무 얇아서 이제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찢어지고 네. 자칫하면 말리고 굉장히 작업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바닥을 벽지용 한지로 하는 바람에 안에도 울고 장판도 울고 아이고 과정은 눈물겨웠지만은 이만하면 훌륭한데요.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늘 이제 여보 이봐 삐뚤하게 홈이 생겼어 울퉁불퉁해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여보 2% 부족하지만 만족하잖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그래가 저희들은 항상 2% 부족하다 우리가 입에 붙었어요, 사실. 네. 아, 또 2% 부족하네. 2% 또 부족하네 이러고. 이제 가을볕 따사로운 쪽마루로 나와 앉아봅니다. 이게 근데 약간 제 느낌에 보통 쪽마루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랄까? 네, 쪽마루에 좀 욕심을 냈고요. 이게 90cm입니다. 쪽마루 위에 서서 이 문을 열었을 때 쪽마루를 비키지 않고 열 수 있도록 좀 충분한 이제 여유를 줬고요. 이 쪽마루를 90cm로 이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요 위에 처마 길이를 제가 좀 충분히 좀 뽑았어요. 한 120cm 정도로. 내 맘대로 치는 집이니 각각 저통 한옥의 평균보다 넉넉하게 뽑아낸 거죠. 그런데 이 쪽마루에 아내의 땀과 눈물까지 배어 있다는데 저 기다란 나무가 마루판을 지지하는 장선이라는 건데요. 제 아무리 고수라도 혼자서는 역부족인 작업이랍니다. 모든 공정을 집사람 없이 저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지었으니까 당신 선물이야 하고 주고 싶었는데 쪽마루 짤 때 그 장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무거운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테이블에서 그 기계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무겁기도 하고요. 남편 막 큰 소리 치고 막 기계 소리 막 돌아가고 이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버겁고 밀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심정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울고 싶었어요. 그게.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장선 고개를 넘어 이후는 오롯이 남편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만 보면 한 번에 쓱쓱 완성한 것 같지만 실전의 벽은 히말라야 고봉이었대요. 노트북만 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보는 거하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뭔가 여러 가지 나무를 짜맞추고 하는데 항상 안 맞아요. 항상 뭐가 잘못되어 있고 몇 개는 이제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잘라야 될 부분을 반대편을 잘라놨다든가 그게 항상 그런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하자가 늘 생기고 부족한 거지만 그 가기 위한 저는 이제 그런 하자가 있지만 그건 숙련도의 문제고 숙련도는 시간을 들이면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숙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머리입니다. 일머리. 그러면 어느 쪽이세요? 처음부터 이제 기술은 있었는데 숨겨놨다. 그런 거야?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네? 저도 놀라는 거죠. 이제 저를 재발견하는 거죠. 또 실력은 없는데 완성도까지 추구를 하다 보니까 보면 늘 2% 부족하고 그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늘 부족하다. 지금은 제법 이제 일머리도 트이고 이제 제법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퇴직하고 업으로 하는 거. 악전 고투 끝에 한옥을 완성해 보니 정원 꾸미는 것쯤은 이제 취미 활동 수준. 그 중에서도 도움 화덕은 고수의 야심작이랍니다. 어머나
피자 구우시게요? 피자는 역시 화덕 피자가 진리죠. 정통 이태리 피자 부럽지 않겠다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면 꼭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피자 오븐 화덕입니다. 제가 피자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이 둥근 도움식으로 만드는 오븐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정밀한 작업과 난이도가 좀 있어요. 화덕은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들의 넘버원 노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움을 쌓는 게 여간 까다로운 공정이 아니라는데. 어쨌거나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고수의 비결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기 어려운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하죠? 와, 불맛 제대로겠다. 괜찮다는 거. 쪽마루에 걸터 앉아 화덕에서 갓 구워낸 피자를 나눠 먹는 부부의 달콤한 주말 오후. 세상 부러울 게 없겠는걸요. 맛이 어때요? 사랑이 담겨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요. 이 모든 게 사랑이고 말고요. 이 좋은 가을날 소장님도 정원 좀 누리다 가셔야지요. 파고라에 지금 나와서 앉으니까 정말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거주하시는 데가 아니고 세컨하우스처럼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정성 다해서 키우시는 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퇴근하고 와서 물을 주고 했거든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여보, 꽃을 구경해야 되는데 당신은 물만 주고 2시간 물만 주고 지금 9시 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관수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물 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타이머로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물이 분사되는 자동 급수 장치 덕분에 올여름 폭염에도 정원은 무사 안녕했대요. 아내 사랑도 고수의 경지네요. 그런 것까지 가능하면 이제 이 집은 끝난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한 번씩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뭐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주말마다 공구와 한 몸이 된다는 대식 씨. 이제 이런 소품 정도는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뚝딱 만들 정도가 됐대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물대중이나 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수들이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제 나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뭘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나신가요? 재미있죠. 재밌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이 조금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재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런 데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저 인자에는 황금의 어떤 기운이 흐르지 않았을까 한 거예요. 금손이십니까? 아닙니다. 황금손입니다. 아버녀 황금손 건축 탐구 집이 인증합니다. 네. 우리 아내나 또 애들이 가마솥에 같이 백숙을 해 먹는다든가 또 그런 피자 화덕에 피자를 구워 먹고 같이 즐기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그런 시설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더 어떤 즐거움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그 과정들이 즐겁고 또 다 되고 난 다음에 같이 즐기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이 한옥이라는 걸 점점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구석구석 그 손길이 닿아 있는 건축주분의
그 노력과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셨을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내가 정말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첫 번째 발자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왕초보에서 제야의 고수로 등극하기까지 그 용기에 불을 지핀 건 아마도 가족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여보, 혹시 당신 금손도 아닌데 방송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누군가에게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집 한 채 뚝딱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된 일 아닐까요?